결혼 전 아내에게 한 가지 특이한 습관이 있었어요. 사람들 이름에 별명을 붙이는 거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 제 휴대폰 연락처에도 제 가족 이름 대신 이상한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들었다 놨다. 아버지는 무뚝뚝. 누나는 폭탄 발언러. 저는 몇 번이고 말했어요. 그냥 본명으로 저장해줘!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머니 생일날 아내는 어머니를 너무 따뜻하게 챙겼어요. 아,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던 찰나. 며칠 뒤 장모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장모님이 제 폰을 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찡찡이가 누구야? 아, 이게 시어머니?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는 스트레스 해소용이라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를 조롱한 거니까요.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아직도 서로 조심스러운 상태예요. 별명 하나가 가족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내가 왜 그런 별명을 붙였는지, 그리고 밝혀진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풀 버전에서 모든 진실을 확인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 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남자입니다. 이름은 박진, 서울 변두리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어릴 적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은 늘 저를 믿어주셨고 그 믿음 속에서 조금씩 자랐습니다. 성격은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지만 눈치와 배려에 대한 감각은 남들보다 조금 예민한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직장 동료였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하은, 그녀는 언제나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평범한 직장 동료였지만 어느 순간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사람이었죠. 저는 알게 모르게 그녀에게 끌려 있었고 결국 마음속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제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경고했습니다. 진짜 감당할 수 있겠어? 그녀, 작은 일에도 쉽게 기분 상하더라.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은근히 티를 내는 성격이야. 처음에는 농담처럼 듣고 흘려버렸지만 그 말이 점점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은은 소위 말하는 개복치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금세 마음이 상했지만 그 감정을 곧바로 표현하지 않고 은근하게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밥을 먹었냐고 묻는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거나 제가 한 말을 반복하면 미묘하게 눈빛이 달라지곤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읽으려 애쓰면서도 종종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곤 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에도 직장 동료들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진짜로 괜찮겠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말들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저에게 현실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성격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녀와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지. 그 생각이 저를 결혼으로 이끌었습니다. 결혼 전 저와 하은 사이에는 몇 가지 미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휴대전화에 이름을 저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분에 따라 제 이름을 바꾸곤 했습니다. 좋은 날에는 내 사랑 반쪽이라고 저장했고 조금 삐졌을 때는 메아리라고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귀엽게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녀의 기분과 제 이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그 별명들이 상대에게 알려질 때 생길 곤란함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은아, 조금 조심하자. 별명이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아. 그냥 재미로 한 건데. 그때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장난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로 이어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 준비와 함께 제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하은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주변 사람들의 경고가 계속 저를 맴돌았습니다. 과연 나는 그녀의 모든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작은 장난과 기분 변화를 견디면서 평생 함께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은 결혼 전부터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소소한 장난과 별명이 이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지.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진심과 사랑, 이해가 자라날 기회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직감이 제 마음속 작은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은아,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지만 서로 이해하며 살아보자. 작은 장난 속에서도 진심을 찾고 그 진심을 지켜주자. 결혼 전 그렇게 작은 경고와 고민 속에서 제 마음속 첫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모든 갈등과 화해, 이해와 사랑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잠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화면 속에서 저희 시선을 사로잡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 사랑 반쪽. 처음엔 웃었습니다. 하은이 기분이 좋을 때 이렇게 저장해두곤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녀의 저장, 습관이 단순한 장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기분에 따라 바꿨습니다. 좋은 날에는 내 사랑 반쪽, 기분이 조금 상했을 때는 메아리라고. 처음에는 단순히 귀엽게 느껴졌지만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은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별명을 붙였습니다. 밥값을 잘 안 내는 동료는 밥도둑, 말이 많고 소문이 빠른 동료는 촉새, 아파트 앞집 아주머니는 족제비, 옆집 남자는 코끼리, 목소리가 독특한 다른 이웃은 팔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재미로 하는 건가 보다. 하지만 점점 별명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경비원에게 이웃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장난처럼 붙인 별명이 튀어나와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듣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지. 그날 이후 저는 하은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하은아, 별명은 조금 조심해.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빠, 괜찮아. 그냥 재미로 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맞습니다. 장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이 가끔은 관계의 균열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느낀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휴대전화와 관련된 작은 일들이 점점 제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누가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누가 장난으로 부른 별명일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루하루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작은 불안과 긴장이 쌓여갔습니다. 한 번은 저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장난이 언젠가 큰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는 단지 불안과 조심스러움만 남았고 실제로 어떤 사건으로 이어질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은은 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 직장 동료들, 심지어 아파트 주민들까지 장난처럼 저장해 두곤 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기억하지? 그녀에게는 그저 재미일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점점 마음 한켠에 무거움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은에게는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겠지. 내 마음만 앞세워 판단하면 안 돼. 그 마음으로 저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그녀의 장난을 참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친구가 전화를 걸었고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들었다 놨다? 친구가 잠시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은이 제 친구에게까지 장난처럼 붙인 이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순간 아내의 표정과 제 아내 감정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하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 역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작은 장난이 이렇게 상황을 만들 줄이야.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속 결심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작은 장난과 별명이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간과하지 않기로, 그리고 하은에게도 우리 관계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솔직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녀의 진심과 장난 사이의 경계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은이 장난을 치는 이유,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애정과 관심까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평온했던 일상 속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속 이름 하나, 별명 하나가 우리의 관계와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파장을 만들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조금씩 긴장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작은 장난도, 사소한 습관도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을 채우는 방법은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을 바라보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과 기대가 공존했습니다. 하은의 장난 속에 숨은 진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결혼 생활의 시작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 직감이 앞으로 펼쳐질 갈등과 화해, 이해와 사랑의 과정 속에서 저를 이끌어줄 작은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일을 계기로 제 마음도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별명 장난이야 처음엔 그냥 특이한 성격 정도로 넘겼습니다. 누구에게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무심함이 만든 결과가 점점 제 일상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 밤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때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 휴대전화에서요. 아내가 자연스럽게 화면을 흘낏 보고는 살짝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족제비님한테 문자 왔네. 처음엔 무슨 소리냐니까 싶은 표정으로 제 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희 팀에 있는 후배 중 한 명이었죠. 그 후배가 족제비로 저장돼 있는 걸 보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제 주변 사람들 이름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 동물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는 코끼리, 옆자리 대리는 촉새, 그리고 오래된 거래처 사장님은 성게. 그건 그냥 귀엽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저는 매일 얽히고 설켜 살아야 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우스갯소리로 쓰이는 것이 실제로 저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저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이라지만 저는 묘한 불편함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한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별명 쓰는 건 좀 그래. 그냥 그 사람 이름 그대로 저장하면 안 될까? 아내는 고개를 조금 갸웃하더니 아유,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심각해? 하고는 다시 폰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무시했다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그게 더 서운했죠. 저는 괜히 소파 쿠션을 한 번 더 고쳐 앉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 같진 않은데 왜 자꾸 마음이 걸리지?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할 정도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도 회의 중에도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저 사람도 지금 내 폰에서 웃긴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 직전 제 휴대전화가 책상 위에서 떨리듯 울리더니 옆에 있던 팀장이 그 화면을 자연스럽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픽하고 웃었습니다. 야, 내가 코끼리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하려 해도 변명이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팀장님 얼굴은 끝까지 미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작게 웃으면서도 완전히 농담으로 넘기지 못하는 그런 얼굴. 저는 문서를 넘기면서도 온 신경이 뒤엉킨 듯 어지러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진짜 곤란한 일이 있었어. 그 별명, 회사 사람들한테까지 다 보이면 내가 좀 곤란해져.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안, 그 정도로 신경 쓰이는지 몰랐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도 미안함보다는 그저 상황을 빨리 지나가고 싶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금방 다시 TV에 시선을 돌렸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녀는 내 마음을 이해한 게 아니라 일단 알았다 정도로 넘어간 거라는 걸.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저는 한쪽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게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같은 방에서 말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일로 그렇게 예민해질 필요는 없잖아. 나는 그냥 귀여워서 그런 건데. 그 말이 제 마음 어디를 깊게 건드렸습니다. 귀엽다는 말로 모든 걸 덮는 태도. 그게 반복될수록 제 속은 더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 불을 켰습니다. 아파트 밖은 적막했고 겨울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끔은 이런 사소한 일들이 생각보다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걸 저는 서서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그게 나인지, 아내인지, 아니면 우리 둘의 관계인지, 그건 알 수 없었지만, 어쩌면 그 사건이 우리 둘 사이에서 첫 번째 갈림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작은 행동들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투, 표정, 반응, 그리고 아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동안 당연하게 넘어갔던 것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마음을 굳힌 건 겉으로 보기에 별것 아닌 문제.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이 앞으로 얼마나 큰 사건으로 이어질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별명 습관은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사실 그건 제가 스스로 신경 쓰지 말자며 마음을 덮어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동안 조용했던 표면 아래에서 또 다른 일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번엔 제 어머니와 직접 연결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아내는 식탁에 앉아 뉴스 기사를 읽고 있었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서 울리더니 화면이 잠깐 켜졌다 꺼졌습니다. 아내가 무심한 듯 고개를 조금 기울여 그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들었다 놨다님 전화 왔다가 끊겼네. 순간 제 손에 쥐고 있던 머그컵이 흔들렸습니다. 액체가 사르르 넘칠 듯 말 듯 위태롭게 출렁였죠. 뭐라고 했어?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아내는 그때서야 제 표정을 보고 이상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왜 그래? 그냥 장난으로 저장한 거잖아. 들었다 놨다. 귀엽잖아. 그게 누구 이름인데?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지 뭐. 그 순간 제 심장은 허리를 꺾고 주저앉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에서 따뜻했던 커피잔의 온기가 순간적으로 얼음처럼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 어떤 별명도 어울릴 수 없는 분입니다. 40여 년을 오직 가족 위에 살아온 사람. 말수가 적어서 오해도 많이 받지만 대신 손으로 다 표현하는 분. 요란함도 튀는 행동도 없이 조용히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에게 들었다 놨다라니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그건 좀 아니야. 제 목소리는 억눌러 담아도 떨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왜 그렇게 민감해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화낼 일은 아니잖아? 그냥 내가 보기엔 어머니가 가끔 갑자기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니까 귀여워서 단어 하나가 이렇게 견딜 수 없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떤 문장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반응에 살짝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농담이었어. 금방 다시 바꿀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젓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냥 장난이라도 어떤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야. 특히 가족은. 아내는 경직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들더니 서둘러 연락처 이름을 수정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사과의 마음이 느껴지긴 했지만 이미 제 안에 자리 잡은 불편함은 금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엔 귀여워서 한 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일일 줄은 몰랐어.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더 깊은 상처가 밀려왔습니다. 몰랐어. 그 말은 제가 겪고 있는 감정의 무게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평소처럼 안부를 물으셨고 저는 예전처럼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아내가 붙인 그 한 단어였습니다. 들었다 놨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그런 호칭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알기에 그 별명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제 가족을 향한 무심한 가벼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아내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는 듯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그런 별명 안 붙일게. 저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별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그동안 내 감정선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아 버렸거든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여보, 난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게 그게 더 힘들었어. 아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조금씩 표정이 풀리는 듯 하더니
상처받은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말을 아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마음엔 아직 작은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숨결이 바로 옆에서 느껴졌지만 묘하게도 그 거리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흔히들 말하죠. 부부싸움의 원인은 대체로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고. 그날 저는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 말 하나가 우리 사이의 균열을 조금 더 벌려놓았다는 걸 느끼면서 아내는 다시는 그런 별명을 붙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로 이름 저장 문제는 말없이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어쩐지 불안한 기색은 그날 이후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른 채 살아왔다는 신호일까? 그 의문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깊고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은 이후 벌어질 더 큰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날은 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저는 집안일을 대충 마치고 마음속으로 작은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하은의 별명 장난 사건이 남아있어 미묘한 긴장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들뜬 기분이셨습니다. 발목 수술 여파로 걸음이 조금 느리신데도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하은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은, 이렇게 잘 챙겨주다니. 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친척들이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밝게 말씀하셨고 하은은 옆에서 세심하게 챙기며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은이 단순히 장난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식사가 시작되고 어머니와 하은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한쪽 구석에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발목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었을 텐데 고맙다. 하은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늘은 오빠와 함께 즐겁게 보내야죠.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제가 지금까지 걱정하고 있던 별명 사건과 장난이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은은 장난을 치지만 그 장난 속에도 진심과 배려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어머니는 여러 차례 하은을 칭찬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잘 챙겨주다니. 내 덕분에 오늘이 더 특별해졌구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울컥했습니다. 맞아, 장난 속에도 진심이 있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법이지. 그동안 별명 사건 때문에 느꼈던 불안과 긴장은 이 순간만큼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발목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자 하은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부축하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섬세한 배려는 장난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지. 식사가 끝나고 저희는 어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은은 직접 포장한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오빠와 함께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챙겨주다니 내 마음이 느껴져서 기쁘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은이 장난과 별명으로 장난치는 모습 뒤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동안 저는 장난 때문에 마음을 좁게 쓰고 불안과 걱정을 쌓아왔지만 이제야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와 하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사이 잠시 혼자 앉아 지난 사건들을 떠올렸습니다. 휴대전화 속 별명, 작은 장난, 오해와 갈등. 모든 것이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장난 속에서도 사람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진심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하은이 장난을 치고 때로는 저를 당황하게 했지만 그녀의 배려와 마음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녀의 장난 속 진심을 찾아내고 동시에 내 마음도 솔직히 전하자. 작은 장난이 만들어내는 균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야겠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묘한 희망과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서로의 진심을 발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평범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그날의 작은 식사는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작은 장난과 갈등 속에서도 사랑과 배려, 진심이 서로를 이어주고 관계를 지탱한다는 것을 배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하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장난 속에서도 진심을 찾고 그 진심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하은아, 이제부터는 서로의 마음을 더 솔직하게 나누자. 장난과 진심,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거야.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장모님이 집 근처에서 일을 보신다는 연락이 왔고 덤으로 식사까지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잠시 긴장을 느꼈지만 큰 일은 없겠지 생각하며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도착하고 나서 평온함은 금세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과 장모님은 벌써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잠시 휴대전화 확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 화면 속 메시지 무심코 고개를 숙인 그 순간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이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찡찡이가 밥 사줬다며?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찡찡이,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자 제 마음속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은과 장모님은 동시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장모님은 순간 말을 잃으셨습니다. 하은은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당혹감 속에서 순간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폭발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장모님은 결국 말을 잇지 못했고 하은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그냥 장난으로. 하지만 장난이라는 말은 이미 제 분노를 가라앉히기에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하은이 휴대전화 속 저의 이름을 바꾸고 친구와 이웃까지 별명을 붙이던 사건들, 그 모든 일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분노와 실망을 느끼며 조용히 외쳤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선을 넘었어. 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장난이에요. 스트레스 풀려고 한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귀엽게 찡찡거리셨잖아요. 저는 말없이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채 그동안 참아온 마음이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은, 이건 도대체 무슨 장난이야?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녀의 말 속 진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장난 속에도 그녀는 저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분노와 당혹감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식사는 거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긴장이 감돌았고 저는 속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리면 모든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마음속 분노와 실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장모님은 말을 잃은 채 어깨를 움츠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감정 폭발보다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 순간 저는 장모님과 하은의 눈빛에서 서로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을 읽었습니다. 장난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킨 것이고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은이 장난을 친 이유와 진심은 알겠지만 그 파장은 이미 현실에서 드러났고 관계 속 균열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장난에도 선이 있어야 해. 이제부터는 그 선을 넘어서는 장난은 하지 말자.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오빠, 미안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분노와 실망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속 작은 안도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장난과 별명은 관계를 흔들 수 있지만 동시에 진심을 발견하고 이해하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은과 장모님의 당황과 미안함 속에서 인간관계의 미묘함과 동시에 사랑과 배려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하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은아, 장난 속에도 진심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더 존중하며 살아가자. 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관계 속 균열을 채울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과 동시에 작은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앞으로 우리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장난과 진심을 구분하고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자. 그 마음이 우리 결혼 생활의 기반이 될 거야. 그날의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장모님과의 식사에서 들었던 찡찡이라는 말, 하은이 시어머니를 들었다 놨다라고 저장한 사실, 이 모든 일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하은,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 장난인 거야? 머릿속에서는 경고와 질책이 뒤섞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 속 진심도 보였습니다. 그 미묘한 균형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은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오늘 일 때문에 마음 상했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녀가 저를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분노와 실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엄마, 장모님, 그리고 친구들까지 이 모든 사람에게 별명을 붙이고 웃자고 한 장난이지만 그 파장은 생각보다 커. 말을 하면서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느꼈습니다. 평소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말을 잃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빠, 그게 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어요. 나는 그냥 장난이었고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에서 솔직한 고백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분노가 크지만 그 안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로 말을 아끼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하은의 진심을 이해하고 나 역시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해야 한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나는 화가 나 있어. 하지만 내 마음도 이해하고 싶어. 왜 이런 장난을 치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솔직히 말해줄래?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장난으로 풀고 가끔은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이렇게 풀고 싶었어요. 절대 오빠나 다른 사람을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이 울림이 왔습니다. 분노와 실망 속에서도 그녀의 진심이 제 마음을 향해 전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지금까지 쌓였던 긴장과 갈등을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은아, 알겠어. 이해했어. 장난이라는 건 알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존중하며 살아가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장난과 진심을 구분하며 오빠 마음도 생각할게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오해가 컸지만 서로의 진심이 전해지며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은은 장난을 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저 역시 그녀의 장난 속 진심을 찾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갈등과 분노 속에서도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고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요. 복수나 질책 대신 이해와 용서가 얼마나 큰 울림을 가져오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관계에는 묘한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갈등과 오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을 전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은아, 이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솔직히 나누자. 장난과 진심, 그 모든 것이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거야.
그날 이후 저희 마음속에는 따뜻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이해와 진심이 존재하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앞으로 우리 결혼 생활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장난과 별명이 만들어낸 혼란과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과 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장난을 치지만 이제는 그 장난 속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진심을 더 잘 이해하고 분노를 바로 표출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작은 노력들이 우리 가족의 균형을 조금씩 되찾게 만든 것입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사건들, 별명 장난으로 시작된 작은 갈등이 가족 간 관계를 흔들고 마음의 상처를 남겼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은의 장난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저는 처음엔 분노했고 실망했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장난 속에도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어머니와 장모님과의 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왜 그런 장난을 치냐라는 분노와 실망만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려는 작은 진심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갈등 속에서 진심을 찾아내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순히 장난과 별명을 문제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에도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담겨 있고 그 안에서 배려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은과 저는 그날 이후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이 문제가 될 때도 서로 솔직히 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예전보다 따뜻해졌습니다. 여전히 장난은 존재했지만 이제는 웃음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하루하루 쌓이면서 우리 가족의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갈등과 혼란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을 찾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관계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심과 이해가 결국 가족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요. 그동안 별명과 장난 때문에 속상했던 기억도 이제는 웃으며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재미나 장난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관계를 지키는 법이라는 것을요. 저는 하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은아, 이제 우리 서로의 마음을 더 솔직히 나누자. 장난 속에도 진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를 지켜가자. 하은도 작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응, 오빠. 이제부터는 서로 마음을 더 존중하며 살아가요. 그 순간 집안에는 묘하게 평온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갈등과 오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심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장난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을 전하며 관계를 지켜나가자. 그 다짐 속에는 삶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차갑고 가족과의 관계도 쉽지 않지만 그만큼 진심과 이해가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은과 함께, 가족과 함께 갈등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은 냉정하지만 진심이 모든 것을 이어주고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구나.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작은 웃음과 진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의 마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장난과 별명이 만들어낸 혼란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을 단단하게 만들고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요.